그 책에 어떤 사파가 나요. 어떤 차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이토는. 그 사파가 실제 똑같이 이 책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그 사파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냐. 안녕하세요. 이상한 영화의 이상한 장면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장면의 강병진입니다. 10월 25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작품이 개봉하는 날 보고 왔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고 아마도 유력하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작품이죠. 이날 엄청나게 많은 분이 이 영화를 보셨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25만 명의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반응을 보니까 이런 흥행세가 크게 이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분이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을 기대할 때는 이전에 봤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랄지 모노노케 히메 같은 그런 작품들을 놓고서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가 딱 궁금해지긴 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자 또 작품 속에서도 언급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책인데요.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예전 인터뷰에서 하야오 감독이 주인공에게 이 책이 큰 의미가 있을 뿐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자신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극 중에서 보면은 마이토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에 이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어떤 가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놓은 책인데요. 안 읽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 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혼다 주니치라는 15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서 노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의 집에 가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는 뭔가 하나씩 사유를 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유를 하고요. 누군가가 나폴레옹의 얘기를 해줬을 때 과연 진정한 영웅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그 외삼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특정한 노트에다가 자신의 조카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너가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구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반가웠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 노트를 이 주인공이 또 읽어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을 쓰셨던 분은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분이고요. 20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언론인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놓은 게 나와 있는데 당시 일본은 어쨌든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으로 온갖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고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어떤 이런 군국주의적 세력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이분과 이분의 동료들이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는 일본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가치를 전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일본 소국민 문고라는 시리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리즈가 총 16권이었고 이 책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의 주제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인식. 주인공 소년이 삼촌과 함께 도쿄의 어느 높은 건물에서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소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저들이 하나의 분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동시에 지구 밖에서 바라보면 나 역시 분자와 다름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삼촌은 너가 거의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던 거를 너 스스로 깨달은 거야.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너는 그렇게 세상을 인식을 해야 돼. 세상은 그만큼 넓고 또 이 우주는 그보다 더 넓다는 걸 너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식을 네가 앞으로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 소년에게 코페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 내내 이 소년은 코페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 가치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 정의가 무엇인가, 나와는 다른 처지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 그런 주제의식을 담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책에 대해서 하야오 감독은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과 가르침이 하야오 감독이 그동안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해왔던 주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자연에 대한 인식,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야오 감독은 나만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따로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세상과 문을 닫고 거의 무표정으로 지내는 이 소년을 어떤 세계에 빠뜨리고 그 경험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소년이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야오 감독이 진짜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분의 손자가 있으세요. 요시노 타이치로라는 분이고, 지금 문학 기자로 활동하시는 일본에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실제 하야오 감독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매체에 쓴 글도 있고요. 이분이 나중에 그 에스콰이어 코리아라는 우리나라의 패션지에다가 기고를 한 글도 있습니다. 그 글의 링크는 제가 이 위에다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자기가 은퇴를 일단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것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은퇴할 수 없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주제인 작품이죠. 그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야오 감독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그동안 화려하고 성격이 밝은 소년이 주인공인 작품을 만들었지만 사실 나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다. 아주 우물쭈물 당당하지 못한 소녀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소년의 내면에는 여러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내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추한 내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결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숨기고 있는 소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소년의 마음 안에 담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힘차게 넘어갈 수 있을 때 드디어 세상의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야오 감독이 말한 소년의 추한 감정,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복잡하고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추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하야오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극 중에 소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정의롭고 그리고 착하고 다 각자의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지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작품의 마이토를 보면은 그 이전의 주인공들과 굉장히 다른 아이잖아요. 특히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자해를 하는 이런 장면이죠. 마이토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생과 자신의 이모죠. 이모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이 이모님은 너무 진심으로 마이토에게 다가오지만 마이토는 그런 새엄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고 있을 뿐 전혀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그 또래 아이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렇게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돌멩이를 주워서 자해를 하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죠. 방금 하야오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이 소년이 자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하겠어요. 다만 자신이 지금 굉장히 상처받아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아주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마이토는 자신의 이 상처가 내가 직접 내 상처라는 걸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상처가 자신에게 있는 악의의 상징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얘기인 거죠. 앞서 하야오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도 보여줄 수 없는 추한 감정까지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드디어 세상의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는 인간으로 완성이 된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이 말 한마디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야오 감독이 말하는 이 추한 감정이라는 부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책에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책의 그 부분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애니메이션 속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중에서 마이토가 어머니가 자기한테 남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책에 어떤 사파가 나요. 어떤 차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이토는. 그 사파가 실제 똑같이 이 책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그 사파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냐. 자, 먼저 사파가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따 제가 나중에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사파가 나오는 부분은 주인공 코페르는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친구 한 명의 이름을 그냥 편의상 A라고 이제 설명할게요. A는 좀 평소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 선배들에게 약간 눈밖에 납니다. 선배들은 언젠가 한번 그 A라는 아이를 혼내줄까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페르와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께 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은, 만약 A가 정말 선배들에게 그렇게 얻어맞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얻어맞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 후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있을 때 A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은 정말 똑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선배들에게 맡고 있는데, 이 주인공 코페르는 그러질 못해요. 코페르도 마음으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차마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을 내내 안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야오 감독이 얘기했던 이 소년의 내면에 있는 추한 감정과도 연결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삼촌과 얘기를 하죠. 삼촌은 친구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라. 대신 그 친구들이 그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른다.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너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공 코페르는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토가 읽었던 그 사파가 있는 그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코페르의 집에 와서 다 괜찮아, 우리 오히려 널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우정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끝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마이토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주인공 코페르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여기서 마이토는 눈물을 흘린 거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결론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마이토는 마지막에 큰할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죠. 마이토가 자신의 아기를 인정하고 나는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큰할아버지는 그 세계는 이제 전쟁과 불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이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외가리와 같은 친구들을 사귈 거라고. 마이토가 깨달은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해결책은 친구를 사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가 주인공인 이 책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친구들과의 우정을 회복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책의 마지막 결론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코페르는 이제 외삼촌의 노트를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노트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적는 문구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온 세계 사람들이 서로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인류는 지금껏 발전해 왔으므로 머지않아 틀림없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런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마이토의 마지막 얘기와 코페르의 마지막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10대 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깨달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책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역시 이런 메시지가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마이토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지금 하도 답답해서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책과 이 애니메이션을 엮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을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또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일본의 거장 감독이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1990년에 만든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난해합니다. 당대 비평가들에게는 큰 호평을 받았지만 당연히 흥행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영화죠. 근데 이 영화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구로자 아키라가 자신의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구로자 아키라가 지금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엮은 거나 다름없는 영화거든요. 전쟁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어떤 경각심,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주제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좀 그런 맥락으로 생각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자신이 가장 잘해왔던 방식으로 어떤 이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몇 마디의 말, 그런 맥락으로 이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 작품이 좀 어렵고 난해하고 기대와는 다르다고 해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좀 오랜 팬이라면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작을 좀 찾아가면서 생각했던 가이드를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24평가 별점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차피 피디아가 예상한 저의 평점은 4.0이네요.
근데 저는 굳이 4.0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5로 넣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이런 작품이 사실 입자평 쓰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작품, 그의 유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